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암 환자를 위한 케토제닉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채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식단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랑 또 실제 적용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몬으로 쓴다는 거, 워버그 효과라고 하죠. 아, 네네. 여기에 좀 착안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이는 케토제닉 식단, 이게 암 치료에 어떨지, 과학적인 근거는 있는지, 또 어떤 이점이나 주의점이 있는지 균형 있게 한번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토제닉 식단,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핵심 원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라고 들었는데요. 지방을 한 70에서 80%, 네, 맞아요. 굉장히 높죠. 단백질은 15에서 20% 정도고 탄수화물은 정말 적게 한 5에서 10%, 하루에 20에서 50g 미만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이게 결국 암세포가 포도당 좋아하는 그 워버그 효과, 이걸 이용하려는 전략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케토시스 상태가 핵심인데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분해해요. 네. 그래서 케톤체라는 걸 만들거든요. 대표적으로 BHB,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는 건데, 아, BHB요? 네, 이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정상 세포는 이걸 에너지원으로 잘 써요. 네. 근데 많은 암세포는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굶기는 거군요, 암세포를.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최근 연구 보면 CAR-T 같은 면역 치료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암세포 공격하게 만든 면역세포 치료요. 이거랑 같이 썼을 때 이 BHP가 오히려 CAR-T 세포를 더 활성화시키고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단순히 굶기는 걸 넘어서 면역 치료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니. 네, 약간 시너지 효과 같은 거죠. 그럼 실제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방은 뭘 먹고, 단백질은 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지방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있죠. 네, 건강한 기름들. 네, 그런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연어, 고등어처럼 지방 많은 생선, 이런 걸로 섭취하는 게 좋고요. 네. 단백질은 그 15에서 20% 수준,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아, 단백질도요? 네,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케토시스 상태 유지가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그럼 탄수화물은 주로 저탄수화물 채소로 먹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주 적게 먹어야 하니까요. 반대로 피해야 할 건 명확해요. 쌀밥, 빵, 설탕 같은 거 당연하고요. 정제 탄수화물이요? 네, 그리고 바나나, 망고처럼 당분 많은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도 좀 피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저탄수화물 채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중요한 건가요? 저탄수화물 채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탄수화물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들, 이런 걸 공급해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여기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꽤 강력해요. 아, 썰포라판. 네.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도 많고 밥 대신 먹거나 으깬 감자처럼 요리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높죠. 네네. 시금치는 면역력 높이고 염증 줄이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스파라거스에는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제가 많아요. 오, 오이 섞는 것도 괜찮나요? 오이 좋죠. 탄수화물 거의 없고 수분 보충에도 좋고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 있잖아요. 네. 이건 살짝 데치거나 쪄서 먹으면 설포라판 같은 좋은 성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익히면 안 좋고요. 아, 조리법도 중요하군요. 정말 다양한 채소들이 있네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겠죠. 특히 암 환자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결정하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네, 꼭이요. 특히 카캑시아, 우리말로는 악액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심각하게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막 소실되는 거예요. 아, 위험하네요. 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태를 보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암세포가 포도당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건 무슨 뜻이죠? 일부 암세포는 오히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더 잘 쓰는 소위 역워버그 효과라는 걸 보이기도 하거든요. 역워버그 효과요? 케톤체가 오히려 연료가 된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세포한테는 케톤체가 독이 아니라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암 종류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암의 종류, 진행 단계, 또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악액질 위험도 있고 역워버그 효과라는 것도 있고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그럼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 식단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재 환자분의 영양 상태, 그리고 암의 특성,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미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체중이 많이 빠졌다면 케토제닉 식단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암 종류가 혹시 케톤체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걸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능 해결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아주 세심한 지도 아래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저탄수화물 채소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암과 신진대사의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미래에는 단순히 케톤체 수치만 조절하는 걸 넘어서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암 대사 특징, 이걸 정밀하게 분석해서요. 특정 대사 경로만을 딱 표적으로 삼는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영양치료 전략, 이런 게 가능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